최근 보물로 지정된 진안 수선루에 소방전 등 소방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진안군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계획했던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새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논란 또한 뜨거울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위해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이 교장을 뽑는 교장 선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수선루가 지난달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조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방지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수방 시설은 없고 문화재청과 진안군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정자 진안 수선루입니다. 동굴 틈에 지어져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는 옥외소화전과 더불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장비라고는 소화기 석대가 고작입니다. 정자 안에는 담배꽁초와 신문지가 널려 있습니다. CCTV나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도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은커녕 자치단체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진안군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소화전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을 정도입니다. 소방시설 철저히 기립해서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겠구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뻥뻥까지 예우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진안군은 뒤늦게 소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설치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려면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계획했던 도내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결국 해를 넘겨 올 들어서야 시작되게 됐습니다.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고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새마을 공원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동상. 김성수를 결의 스승이라고 극찬한 나쁘끄러운 헌신은 김성수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서정주가 썼습니다. 이들의 호를 딴 인촌로와 미단길 등 도로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화두를 안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전라북도가 오는 9월까지 이런 친일 잔재를 모두 조사한 뒤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체계화된 조사를 실시하고 친일 잔재에 대한 기준, 처리 방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행에 나서야 할 일선 시군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창군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명 개정과 김성수 동상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정서하고도 좀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이 되네요. 예산이 깜짝거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취할까는 저희 또 고민을 다시 좀 원점에서 해볼 것 같네요. 여론이 나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해를 넘기지 않도록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단호한 원칙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먼지 발생 같은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소유의 화물 차량 공영 주차장입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동 도매 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슈퍼마켓 등
800여 개의 소매점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물류센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 역시 주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단은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시나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이게 또 중소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염원 사업이다 이런 것을 조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업하는 소매점들이 10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물류센터 사업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 60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 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해 시장 가격이 하락한 마늘과 양파, 건고추와 노지감자 등 4개 농산물 재배 농가에 41억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따라 모두 770개 농가에 마늘은 1kg당 804원, 양파는 393원, 건고추는 1,784원, 노지감자는 106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설 명절 이전까지 차액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안 운이람 반이람 대불바위와 장수 봉화산 산철주 군락지 그리고 남원 행정마을 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추가됐습니다. 전북의 산림자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곳으로 전체 23%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과 나무 등 산림문화 가치에 따라 지정되는데 산림청이 시군에 표지판을, 전라북도는 매년 1,000만 원의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선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 통합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동영 대표는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문을 활짝 열고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2월 중에 여러 가지 모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큰 원칙은 대의와 명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 대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기는 어려운 만큼 입법과 정책연대 또 내각 연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여야 협의체로 예산을 늘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 정치를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로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고 전북 현안에 관해서는 공동의 관심사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촉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과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당의 지지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마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소정당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제3지대 통합 성사 여부가 총선 구도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춘진 민주당 김제부안 선거구 예비후보가 당내 경쟁자인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연 김제시의회 의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춘진 후보 측은 이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 김제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20곳에서 선거구민 대상의 좌담회를 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후보 측은 임의로 선거구민을 모으지 않았고 지지를 호소한 적도 없다며 선관위에 문의하고 진행한 정상적인 활동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온 의장과는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돌다 우연히 만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주 을 선거구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이사장은 중기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구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들은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어제 사표가 수리된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까지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교사와 학부모 등이 뽑는 교장 선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장 선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장 선출 보직제의 큰 틀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뽑는 겁니다. 평교사도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장 선출제를 공약한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출제는 학교 민주화를 앞당길 거라면서 보수적인 조직인 법원도 법원장을 선출하기 시작했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법원도 그렇게 나가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그런 걸 못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법 개정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 기초 학력을 높이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국어와 수학 수업을 교사 2명이 진행하는 제도를 올해 3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한 교실에 한 수업에 교사 2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교사 한 사람은 담임교사고 또 한 사람은 기초학력 지도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 2사람은 다 정규교사로 하는 것이고요.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취소 부동의로 최고조에 이른 교육부와의 긴장 관계는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도 권한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취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하는 게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질문과 함께 재산 문제와 논문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일까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해 임명될 경우 전북 출신으로는 7번째 국무총리가 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수소와 탄소, 드론, 금융 등 전주형 4대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라감영 복원 원년을 맞아 2단계 복원과 전주부성 일부 복원을 추진하고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17군데 시도지사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55%, 잘못하고 있다는 23%로 집계됐습니다. 직무평가 긍정 비율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68%로 가장 높았고 송하진 지사는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5번째로 높은 5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19세 이상 전북도민 8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전주를 기준으로 지난 12월에 적설량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의 12월 평년 누적 적설량은 13.4cm, 눈 내린 날 수는 6.7일인데 지난달 전주에 한 차례 진눈깨비가 내렸을 뿐 적설량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12월 젖설량이 없는 것은 1950년 이후 6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5살 A씨와 34살 B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주천에 49.5, 완주 43.4, 전주에는 37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 더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동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